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5시 19분 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 특집이죠. 오늘 그 5번째 시간인가요? 배윤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인문계 고등학교 참 문제다. 1등부터 좀 공부를 아주 못하는 친구까지 한 반에 넣어놓다 보니까 선생님은 어느 쪽에도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고 중간쯤에 맞춰놓으면은 뒤처진 학생들은 아예 그냥 아유 저거 무슨 소리야 나 포기할래 그러고 자버리고 좀 학업이 괜찮은 친구들은 저 뻔히 아는 소리인데 그래서 그냥 자기 공부하고 그래서 인문계 고교 교실은 죽은 지 오래다 이런 얘기하면서 참 기성세대로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7시 반부터 사교육 그리고 수능 주제로 쟁점 토론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아마 이 얘기가 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주에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일반계 고교는 이제 그러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점 그다음에 국영수 비중 이런 얘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특성화 고등학교 무슨 문제가 있고 일단 특성화 고등학교는 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과거에 있었던 공고상고가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신을 한 거죠. 이름들을 많이 좀 그럴듯하게 네. 바꿨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옛날에 무슨 상고가 요새는 거의 무슨 인터넷 고등학교 무슨 마이스터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이제 취업률이 좋다라는 이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 기준으로 20% 정도 되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상위 20%요? 네. 떨어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그럼 시험 쳐서 갑니까? 내신으로만 갑니다. 아, 근데 정원보다 많이 몰려오면 내신 위주로 뽑다 보니까 학업 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끊겠네요. 네, 그렇죠. 옛날에 공고상고가 아니네요. 아유, 아니에요. 예. 특히 이제 취업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들을 많이 하고 중학교에서 반에서 한 10등에서 15등 정도 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뭐 내 이렇게 해봐야 뭐 고등학교 인문계 가봐야 대학도 잘 못 갈 것 같은데 차라리 빨리 사회에 진출하겠다. 요렇게 이제 좀 일찍 깨우친 학생들이 진학을 많이 하죠. 네. 특히 요새는 대학 졸업장 같은 거 연연하지 않겠다. 그렇죠. 어허. 그래서 많이들 가고 예술고등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고등학교라고 해서 이제 요리사 되는 네. 학교도 있고 들어봤어요.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뭔가요? 이게 그 학교가 홍보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실속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조리고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격증을 따게 해주거든. 따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근데 학교에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막 우후죽순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기대가 컸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 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능을 보겠다는 학생들도 꽤 존재하거든요. 대학 들어가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지원을 할 때는 마치 대학을 가기가 쉬운 것처럼 얘기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요강을 보면 특성화고를 대학에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동일계 진학 무슨 네. 그 가점 이런 거 네.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계 가점을 받으려면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그 광고에만 보고 중3 때 빠른 선택을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하. 대학을 진학하려면. 그러니까 여기는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좀 안 갈 생각을 해야지 여기로 가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난관이 좀 많습니다. 상품도 과장 광고하면은 그에 걸맞는 제재 조치를 받게 되는데
아이들 진로와 미래에 걸린 문제를 두고서 과장 광고해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하게 해서 몇 년간 허비하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더 큰 제재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신경들을 못 쓰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고등학생 중에서 특성목으로 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못 미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정작 해야 할 걸 안 하는 게 너무 많아, 이 나라는. 어쨌거나 그러니까 오로지 나는 그냥 대학교 졸업장 이런 거 필요 없고 일찍 취업해서 일찍 저기를 하겠다가 확고한 학생이 아니라면 섣불리 가지 마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 가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대학 들어가는데 특성화로 가면은 우회적으로 더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건 절대 불가능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했다가 학교로 진학하는 건 좀 어드밴 도움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야간 대학을 가게 되거나 이러는 건가요? 취업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산업체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네. 야간에 이제 대학을 많이 가고 요새 이제 많이 생긴 학교 중에 이제 각 지역마다 폴리텍들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 전형이 굉장히 유리하죠. 네, 그렇군요. 그나저나 제가 참 너무 무식한 건데 뭐 사내 아이가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제가 좀 창피합니다. 시사평론가라는 타이틀이. 특성화 고등학교의 상위 20% 안쪽에 드는 아이들이 주로 몰린다. 그리고 유명한 데, 이를테면 뭐 설린상고, 덕수상고, 서울로 치자면, 그다음에 각 지역에 오래된 상고나 농고나 뭐 이런 곳들, 옛날 말로 역사와 참 그런 데는 정원보다 100명 뽑는데 한 200명 몰리면은 아무래도 일정한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거군요. 정말 이름 그대로 독일의 마이스터 이제 장인 이런 데서 따온 것 같은데 마이스터 고등학교 그 이름에 걸맞으려면 사회의 인식이 좀 바뀌고 이들이 그 3년 동안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스킬이나 능력 이런 걸 획득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혹시 여기 나와가지고 취직하면 좀 저임금 이런 좀 그 단순 노동 분야에 종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고요. 네. 실제로 이 학생들이 사회에서 부딪히는 어떤 좀 당혹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생각대로 해가지고 진학을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와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네. 후회를 하는 학생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청취자 한 분 말씀 보고 가죠. 역사 쿠데타 박근혜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인데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가 적성에 맞질 않아서 다른 학과로 옮기고 싶어도 전과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학교 내에 지금 고등학교에 가서 전과가 안 된다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대학 진학반이 있고 취업반이 있어요. 특성화. 예.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이따가 대학 진학반으로 가겠다라는 신청들을 종종 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취업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걸 굉장히 막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커리큘럼 자체가 수능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스스로 대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겠네요. 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수능 대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취업률로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으로 안 가게 자꾸 유도를 하고 그런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한 아이가 성인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뭐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고 관심의 폭이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도중에 하다가 뭔가 아니다 싶어서 나는 다른 쪽으로 할래. 이것까지는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게 온당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그 취직 안 하고 대학 가겠다는 애를 억지로 취업반에 놔둔들 그게 잘 취업이 될까 싶기도 하고 한 소년의 또는 소녀의 꿈을 그렇게 자기들이 내세우는 취업률 이런 것 때문에 막는다는 거는 좀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학교를 그만둬야 됩니까? 거의 자퇴를 하는 방법밖에 없죠. 검정고시를 다시 봐서. 네. 그런 학생들의 숫자가 의외로 많고요. 네. 제가 이제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앵커님 말씀대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생각이 바뀌었을 때
이거를 되돌려주는 시스템이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3의 선택이라는 게 본인은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좀 아쉽습니다. 수능 딱 한 번 보는 거 가지고 뭐 점수가 정해져서 대학 어디를 가느냐가 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한다고 그거 가지고도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루 시험 봐서 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중3 때 자기 인생의 진로 상당 부분을 좌우하게 될지도 모를 것을 한번 정하고 나면 못 고친다? 세상에 이런 가혹한 게 아니고 비교육 그 자체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1위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84%가 대학을 가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학생들은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어딜 가나 소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바뀌어버리는 거죠. 대학을 가야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학교로 계속 다니면 대학을 갈 방법은 없구나. 이제 자퇴를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을 중3 때 원서 한 장 어디로 쓰게 하느냐. 그리고 그 학교에 가서 취업반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학 진학반으로 가느냐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건 확실합니다. 교육부에서 이런 걸 좀 세세하게 물꼬를 터주고 뭐 이런 걸 해야지 뭐 교과서 국정화나 한다고 말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자, 국영수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입시에서 국영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나 사회에 나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 도대체 국영수를 어디다 써먹냐. 아니야, 국어는 중요해. 네. 뭐 이런 영어 수학 뭐 예를 들면 수학은 계산기 쓰면 되지 수학이 왜 필요하냐. 그렇지, 예. 영어를 굳이 다 잘할 필요가 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접근들을 보통 하거든요. 예. 근데 이 국영수는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이게 국어의 비중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근대화가 되고 민족주의적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국어, 자국사에 대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 모든 나라의 공통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영어는 글로벌 시대라는 이제 명목으로 영어의 비중이 높은 것도 거의 당연한 거고 네. 수학 역시 수학은 철저하게 이제 그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요소로서 아주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 한간에 말이에요. 이제 오늘 교과서 필진들, 뭐 위원장급들 이렇게 일부 공개가 됐는데 한간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국정교과서 집필할 사람들 그 군에 집필군에 합리적 인물이 저자로 적극 참여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국정화 교과서의 폐해를 최대한 막아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배 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네. 이게 지금 국정화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저작권이 전부 교육부에 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학자들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기술을 한다 할지라도 교육부에서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교학사 교과서를 제한 나머지 교과서들의 저자가 교육부가 고치라는 대로 안 고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싫으니까 국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아무나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서술했다 할지라도 교육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논리죠. 그럼 뭐 그냥 그 이름 내건 사람들은 이름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빌려주는 거죠. 아, 예. 행여나 어쩔지도 모를까 하는 이면을 또 통렬하게 지적도 그러니까 빌려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서울대 뭐 최몽룡 교수도 들어가 있고 그렇긴 하더군요. 네.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의 마지막 오늘의 소결은 교과서 집필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는 배 원장의 경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 이어가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지난 월요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날 바로 하려고 했는데, 네. 세월호 4.16 연대의 박래군 상임위원장이 네. 어제, 그저께 밤이죠. 저녁 때,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보석으로. 그래서 그 네. 긴급 인터뷰를 하느라고 어제, 그러니까 연 이틀 했으면 서로 좋았을 텐데 하루를 건너뛰었습니다. 오늘은 네. 김 선생님하고 인터뷰 마치고 나서 경매사 한 분하고도 연쇄 인터뷰를 갖겠습니다. 각기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김 선생님하고 인터뷰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셨고, 뭐 후기나 또는 실시간 게시판을 통해서 이런 분도 있었어요. 농협을 통해서 농산물을 보내는 경우에도 그 경매 이런 절차가 해당이 되는 건지요. 제주도 고향에서 부모님은 농협을 통해서 물품을 보내오곤 하십니다. 이제 이거는 아마 김 선생님께 여쭤보는 경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이건 그냥 단순히 이렇게 택배 업무인지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예전에 소매를 해보고서 도매상의 직원으로 일했었는데 참 할 말이 많네요라고 배냉리님께서 지난 월요일 5시 50분에 글을 주셨고요. 주명아빠님은 저희 부모님은 거봉 포도를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점점 떨어져서 4kg에 18,000원에서 9,000원까지. 반토막인데 이렇게 들쭉날쭉입니다. 부모님은 당신들의 인건비는 고사하고 손해 안 보면 다행입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김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하고 일맥상통하는 데가 많죠? 네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네. 피땀 흘려서 제가 사투리 하나 쓸게요. 쎄 네. 빠지게 1년 내내 농사지면 자기 새끼랑 거의 진배 없대는데 네네. 전혀 뭐 파종부터 그 수확할 때까지 와서 단 1시간 물 한 번 줘본 적 없고 거둔 적도 한삭 없는, 단지 유통업에 종사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후려쳐버리고 또 자기가 좀 봐주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좋게 가격을 매기고 그러면은 화가 나서라도 이렇게 막 충돌을 하거나 격렬히 항의하고 그런 일 없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간혹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이제 그 경매 낙찰이 되면은 그 문자로 그 가격을 알려줍니다. 경매 시장에서. 근데 이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낙찰이 되면 화가 나겠죠. 그럼 난 그 낙찰에 응하지 않겠다. 그럼 내 물건 돌려보내라. 이렇게 한 분 또 들어 있습니다. 그 김 선생님이 직접 겪은 케이스 중에, 사례 중에 네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똑같은 포도인데 네네. 하도 가격을 후려쳐서 화가 나서 그 다음 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른 공판장에 물건을 보냈더니, 그러니까 어저께는 10,000원 쳐줬다면 오늘은 한 14,000-15,000원 쳐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 경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한 짧게는 뭐 한 달에서 한 2-3달까지 계속 그 같은 이름으로 물건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가격을 매기는 거죠. 이제 혹시 그게 우리 김 선생님이 경매의 전체적인 과정과 다른 쪽에서의 관점을 조금 덜 보시고 속이상해서 그냥 본인 입장만 도드라지게 강조하시는 건 아니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송 준비하려고 그 사례들을 간략하게 메모를 해놨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지난 월요일날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부터 바로 잡고 나가겠습니다. 경매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경매는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도나 크기, 모양, 색택, 신선도 등등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그 사례들을 간략하게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품질 기준이 비슷한 농가 A와 B가 서로 다른 가격으로 낙찰될 때 A와 B가 서로 다른 이름을 바꿔서 출하를 하면 역시 그 가격으로 낙찰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0-50% 정도 높게 나왔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 이제 서울의 모 청과에서 이 지역 포도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는 정해진 공판장으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 지역 포도를 납품 받으려고 몇 년에 걸쳐서 공을 들여왔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이 지역의 이모 씨가 납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농가를 모집하고 해서 납품에 이제 성공하게 됐습니다. 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이 따랐겠죠. 네. 가격이 최상위권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허. 그런데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이제 최상위권으로 나오면은 뭐 누구나 수긍을 하겠죠. 근데 이쪽 지역에서 이제 포도를 특품으로 분류하는 게 무게가 최소 420g 이상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분 포도가 200g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특품 같은 경우에는 한 10송이에서 12송이 그 5kg 기준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특품인데 한 25송이, 30송이 정도 들어간 거를 그때 당시에 뭐 한 3만 원 정도로 낙찰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보상이 있었고요. 개인적 그러니까, 인연이나 친분 관계가 작용한 그렇죠. 것으로 보십니까? 네네. 그 이제 자기네 공판장으로 그 포도를 납품할 수 있게끔 해준 그 공에 대한 보상이겠죠. 예. 네네. 김 선생님, 이제, 지금 네. 그리고 저에게 따로 한 가지 알려주신 사례 이걸 네네. 포함해서 네. 제가 지금 경매사분과 직접 네네.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네네. 지난 월요일과 오늘 방금 제기하신 것들 위주로 네네.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하니까 일단 저하고는 전화를 끊으시되 네.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시고요. 네. 만약에 그 경매사가 제대로 정직하게 말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네. 저희 제작진에게 저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네네. 오늘 인터뷰는 선생님과 인터뷰는 일단 여기서 접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죠. 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5시 43분 들어왔습니다. 중앙청과의 경매팀 고길석 팀장님 연결했습니다. 이분께 전화하느라고 잠깐 스팟이 들어갔네요. 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거꾸로운 인터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일부 하셨을 텐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네, 말이에요.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 예. 그 경매사는
어떻게 해서 누구로부터 그 자격증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한 2년 만에 우리가 한 번씩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네. 예. 나라에서 하는 시험인가요? 그렇죠. 나라에서 국가고시를 해서 2년에 한 번씩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데, 네. 그게 바로 취득을 했다고 해서 경매에 바로 투입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경매 업무를 소년은 한 10년, 조금 더 넘게는 한 15년 이상 그쪽에서 근무를 해야, 네. 어느 정도 경매 업무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라는 게 이렇게 전국 각 곳에서 모여든 그 농산품 또는 아무튼 해당 물건을 놓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정하고 그래서 네. 낙찰시키는 것은 제일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한테 낙찰을 가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경매 취지가 이제 우리 출하주와 여기 또 사는 그 중도민들 가운데에서 이제 가격을 적정하게 이제 어느 정도 유도를 하는 게 경매사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경매사는 하향식 경매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그 가격을 제시하는 분한테 그 가격을 떨치기 때문에 상향식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비싼 값의 주인을 정해준다. 그건 그렇죠. 생산자를 위해서도 당연해 보이는데요. 15,000원 제시한 사람보다는 2만 원 제시한 사람한테 물건을 넘기고 2만 원을 받아서 생산자한테는 좀 더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경매 수수료는 일정하겠죠? 예, 경매 수수료는 이제 4%입니다. 아, 4%. 그럼 4%만 제하고 그 가격을 생산자한테 주는데. 생산자분들이 경매사 또는 경매 과정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 또는 약간의 의혹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물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제기되는 항의나 의혹, 질문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경매사분들이 받는? 지금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보면은 경매 우선순위라든지 자기는 물건을 좋은 거 보냈는데 가격이 조금 하락됐다고 이런 문의점이 제일 많습니다. 네. 혹시 말이에요. 품질 기준이 거의 비슷한 농가 A와 B가 있는데 자기 이제 물건 보내는 것으로 했더니 가격이 좀 맞질 않아서요. 이렇게 서로 한번 바꿔서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물건이 바뀌었으니까 가격도 바뀌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이 그대로 나오더라. 간 물건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우리 일반인들도 바로 알아챌 수 있겠지만 이제 당도나 모양, 색, 택 이런 걸 보면서 결정을 하실 텐데 그럼 농가 입장, 생산자 입장에서는 아니 제출한 답안지가 다르면 채점표도 달라야 되는데 왜 점수가 똑같냐 이 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 방에 가서 이렇게 좀 강의를 하고 이렇게 생산 농가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란 분은 그 나름대로의 농사를 잘 지어서 조금 유통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브랜드로 조금 널리 이런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였고 예를 들어서 B라는 분은 약간 거기보다 못한 그런 느낌을 이 도매시장에서 받은 분이거든요. 그거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무슨 배추나 포도, 딸기, 토마토의 생산 농가를 이름을 기억할 만큼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친 분이 과연 있을지 싶고 있어도 극히 예외일 텐데 브랜드의 유명도는 경매사분들,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사분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거 혹시 아닙니까? 좀 나름대로의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지금은 소비자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상당히 영리하고 또 나름대로는 현명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브랜드라 해서 맛없는데 브랜드라 해서 이렇게 가격을 많이 주고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요새는 입당도나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품질이 향상이 되고 좋아야만이 소비자한테 가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좀 밑에서 생각하실 때 좀 나름대로 아마 질문은 그렇게 할 거예요. 내 물건이 최고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 도매시장에 와보고 그러면은 내 물건이 최고란 분들도 여기 도매시장 와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내 물건보다도 좋은 게 참 많구나 이런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는 내가 물건을 안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 말로만 뭐 좋다 이랬다 해서는 내가 어떻게 뭐 답변을 좀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죠. 예. 서로 농가 A와 B가 예. 교차 출하를 했다. 즉 물건을 바꿔서 답안지를 다르게 썼는데도 채점 결과는 똑같았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네. 그런 점이 조금 그렇게까지 트라주 분들이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나름대로 좀 난감하고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우리 저 비상장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좀 착색과 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고 네. 조금 물건이 좋은 대로 가격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 팀장님을 불러다가 이렇게 뭐 창피를 주거나 뭐 취조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소비자도 사실 가격 결정 과정을 잘 알 권리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생산자분들은 1년 내에 뼈 빠지게 일해서 이제 그거 하나 보고 하는 건데 자 이런 많지는 않지만 실제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냐라고 물으시면 답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분 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학교 동창이 좀 경매사하고 잘 알고 지내서 그러니까 어떤 생산자분의 학교 동창이 어느 경매사하고 친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동창이란 분이 좀 도움을 줬나 봐요. 아무개 어디서 올라오는 뭐에 좀 신경을 써주소 그랬더니 굉장히 가격이 좋아졌답니다. 사람 사는데 물론 개인적인 뭐 호불호나 친소관계 적용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매사라면은 가격을 정하는 시장의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름대로 그런 쪽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뭐 여기서 뭐 답변을 드릴 말씀이 없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적으로. 그렇지만은 저도 이렇게 경매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이렇게 지내는 지역에는 조금 계속적으로 저하고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같이 거래된다는데 그 집안에 뭐 숟가락이 예를 들어서 몇 개 있을 정도로 잘 아는데 그런 지역은 우리 회사에 1년 12달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잘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기가 모여가지고 여기 잘 나오고 저기 잘 나오고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디 였다가 거기가 시세 안 좋으니까 또 가락동으로 왔다가 이런 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앵커님도 생각해 보실 때 잘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랫동안 쌓여인 친분 관계와 신뢰, 친분보다 신뢰 쪽에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에 거기 효돈 같은 그런 장목반들은 저하고 인연 맺은 지가 벌써 한 25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의 불만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자식들 다 공부시키고 나름대로 출가시키고 그렇게 해서 큰 불만 없이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제주도 지역에서 그 효돈 지역이면은 그랜드로 강귤 브랜드는 좀 인지도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효도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고 팀장님. 조금 불편하시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쭙겠습니다. 원래 좀 앵커라는 게 까칠하게 물어야 또 맛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친목 도모하자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경매사가 농민들, 생산자분들에게는 일종의 권력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건 아시죠? 조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도 조금 가격을 많이 받아주려고 이렇게 인테금 했던 그런 기억 정도 좋은 기억이 있는 거지. 그 트라주들분한테 우리가 권력을 행사한다. 이거는 조금 나름대로는 조금 듣기가 좀 거부감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여러분들께서 권력을 행사하고 이른바 갑질을 하고 이러지는 그런 분은 극히 일부거나 극히 작은 사례가 또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는 그게 크게 보이게 마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맑은 물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쌈을 튀기듯이 그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요새는 전자경매로 해서 바로 그 조합주들한테 전자경매에서 낙찰되자마자 한 1초도 안 걸릴 정도에 낙찰되자마자 바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송이 그렇게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알려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이 되면은 다들 그런 불만은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앵커님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경매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네네. 전자경매로 하기 때문에 절대 뭐 앵커님 말씀하신 앵커님은 뭐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도 출하주한테 좋은 가격을 내려 보내줘야만이 스스로도 똑같은 4%에도 1,000원짜리 스스로 4%하고 그렇죠, 10,000원짜리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고 이해가 완전히 갈리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꼭 권력자만은 아니다. 잘 받아줘야만이 그분이 또 나를 믿고 올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게 정말 아쉽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편치 않으실 걸 각오하고서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저희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추가 궁금증이 생기면 다시 한번 전화드려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일하고 계신 곳을 밝혀도 됩니까? 예, 밝혀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청과의 고길석 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느 한쪽만 편들기는 참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다만 궁금증이 좀 풀렸으리라 기대는 합니다. 저도 미진한 점은 조금 느꼈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겠고요. 이틀간 인터뷰 응해주신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죠.